이성계는 허탈한 마음으로 이인임의 집을 나왔다. 뜻하지 않게 그와 사돈의 관계를 맺었으니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였다. 그 정도전이라는 자를 끝까지 믿고 가야 하는지도 의문스러웠다. 그런데 좋은 일도 있었다. 아버지, 저 합격했습니다. 합격이라니 무슨 합격을 했다는 것이냐? 소자 과거 시험에 합격했단 말이옵니다. 이성계는 너무 기뻐 길거리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은 마음이었다.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기를, 네가 우리 집안을 살리는구나. 참으로 장하다. 그동안 사람들은 나를 변방에서 떠돌던 무식한 장수라며 개무시했었는데 이제 네가 당당히 과거급제를 했으니 이 아비는 오늘부터 어깨를 펴고 다닐 것이다. 합격도 했는데 뭐 없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말만 하거라. 내 무엇이든 들어주마. 아버지의 8마리 애마, 8줌마가 늘 부러웠습니다. 그중 한 마리만 주십시오. 어떤 말을 원하느냐? 유린청을 주십시오. 그 말은 요동정벌과 황산대처 때 탔던 말로 내가 가장 아끼는 말이니 안 된다. 그럼 행운고를 주십시오. 그건 내가 홍건적을 토벌할 때 탔던 상징적인 말이라 안 된다. 그럼 현표를 주십시오. 그건 내가 왜구를 토벌할 때 탔던 말이라 안 된다. 그럼 추풍호, 발전자, 용등자, 응상백, 사자왕 중에라도 한 마리 주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 아니 그럼 도대체 무엇을 고르라는 것입니까? 결론은 8줌마는 못 준다는 것이다. 실망입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삼봉선생이란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는 왜 만나려고 하는 것이냐? 전에 먼발치에서 한번 봤었는데 왠지 소자와 잘 통할 듯 보였습니다. 잘 보았다. 지혜가 남다른 사람이니 네가 배울 것이 많을 것이다. 날 잡아 한번 만나게 해줄 것이니 기다리거라. 이성계의 5째 아들 이방호는 나이 17살에 전국 10등으로 최연소 급제하였다. 당시의 과거 시험은 개경의 명문 자제들이 유명 스승 밑에서 글을 배워 급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방호는 개경이 아닌 동북면의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여 최연소 급제했으니 기본적으로 총명함을 타고난 것 같다. 이성계는 매우 기뻐하며 궁궐로 달려가 넙죽절하고 직접 이방원의 합격 증명서를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읽었다. 지나가던 신료들이 웃으며 물었다. 장군, 기분이 매우 좋아 보이십니다. 우리 아들이 그 어렵다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이인임도 물었다. 사돈이 아니요. 여기서 왜 절을 하는 것이요? 아 글쎄, 우리 아들 방온이가 최연소로 과거 급제했다는 것 아닙니까? 소장 너무 기뻐서 전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한떡 쏘세요. 당연하지요.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사흘 밤낮으로 잔치를 열 것입니다. 이성계는 이인임과 사돈의 관계를 맺은 후 그를 깍듯이 대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성계는 이인임의 사람이 되어갔고 최선을 다해 보필하였다. 장군께서 이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할 줄은 나도 미처 몰랐소이다. 이래서 믿을 사람은 혈련뿐이라 하는가 보. 대감의 은혜에 비한다면 소장의 노력은 아직 멀었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겠습니다. 말도 참 예쁘게 하는군요. 오늘은 나도 장군께 선물을 하나 드리지요. 혹 장군의 사람 중에 조정에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내 힘 좀 써드리겠소. 한 사람 있긴 한데 이름을 말해보세요. 정도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도전이라. 그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없소이까? 꼭 한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면 정도전입니다. 소장의 얼굴을 봐서라도 힘 좀 써주십시오. 이인임이 생각하더니 빙긋 웃으며 답했다. 그러지요. 귀양살이 이후 자리를 잡지 못했던 정도전은 이성계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조정에 복귀할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장군 덕입니다. 조정에서 힘을 키워 장군의 대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인임의 개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오. 내 낯간지럽고 마음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언제까지 참아야오. 고기는 한 덩어리 뿐인데 이리떼들이 많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서로 먹겠다고 싸우게 되겠지요. 지금의 검문세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장군에게 기회가 올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편 최영은 이성계가 의도적으로 자신과 거리를 둔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래서 한날은 섭섭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자네 이인임의 사람이 되더니 이제 나와는 완전히 연을 끊으려 하는 것인가?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소장은 언제나 장군 말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에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몸은 이님 곁에만 있지 않는가. 자네와 생사를 함께하며 전장을 누빈 세월이 얼마인데 요즘은 발길을 뚝 끊어버리니 내가 좀 섭섭한 마음이 있네 그려. 몸은 이님 곁에 있지만 마음은 늘 장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좋아서 이님 곁에 붙어 있겠습니까? 그와 사돈의 관계를 맺은 것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장군께서도 제 사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홍건적과 외적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천하의 이성계가 고작 살아남겠다는 이유로 이님 따위의 당녀가 된 것이 나는 도무지 믿기지 않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단지 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그렇다면 다른 뜻이 있단 말인가? 대업을 이루기 위해 소장 와신 상담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업이라니 무슨 대업? 그것까지 말씀드리기엔 좀 곤란합니다. 대업을 완성하면 가장 먼저 장군께 달려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최영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네. 자네의 대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나마나 이 나라 고려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내 자네를 믿고 기다릴 것일세.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이성계는 날이 갈수록 이인임의 사람이 되었고 채영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이인임은 이만하면 이성계도 완전히 자신의 사람이 되었다고 믿었다. 이성계의 힘을 얻은 이인임의 권세는 더욱 강경해졌고 그를 따르는 권문세족들은 이인임을 배경으로 하여 마음 놓고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특히 귀족들이 백성들의 땅을 뺏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다하다 더 이상 뺏을 땅이 없게 되자 자기네들끼리 다툴 지경이었다. 이들 중 이인임의 최측근이었던 인견미와 영훈방의 가렴주군은 특히 심하였다. 그중 영훈방의 토지 강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심하였다. 이런 권문세족에는 대적할 세력이 없었는데 단 한 사람 두려운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최영이었다. 이인임의 측근들은 최영을 미리 제거하자고 여러 번 청하였지만 이인임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최영은 망고의 충신입니다. 그가 있어 이 고려가 버티는 것이요. 그러던 어느 날 영훈방의 종 이광은 밀직사사 조반의 땅마저 빼앗으려 하였다. 아니 남의 땅에 왜 이런 것을 박아놓는 것이냐. 여기는 우리 대감의 땅입니다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 땅은 대대로 우리 가문에서 경작한 땅이거늘 여기 땅 문서도 있다. 그런 건 나는 모르겠고 처맞기 싫으면 그냥 꺼지시오. 뭐라 처맞아. 이런 방자한 놈을 봤나. 나는 전 밀직부사 조반이니라. 아무리 영훈방의 종놈이라지만 너는 위아래도 없느냐. 뭐라 종놈. 그래 당신 오늘 이 종놈에게 죽도록 처맞아봐야 정신 차릴 모양이군요. 이광은 말로 끝내지 않았다. 정말로 몽둥이를 들고 조반을 때려 눕히더니 발길질까지 해대었다. 실컷 두들겨 맞은 조반이 피투성이가 되어서야 발길질은 겨우 멈추었다. 내일 다시 올 것이니 또 나를 방해한다면 그땐 정말 끝장을 내주겠소. 영훈방의 간호들이 물러나자 조반은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몸이 아픈 것보다는 마음이 더욱 아팠다. 천한 종놈 따위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내 결코 저놈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다음날 조반은 즉시 사병 수십 기를 이끌고 이광의 집을 기습하였다. 천한 종놈 이광은 썩 나오너라. 누구냐? 누군데 감히? 내다 이 십장생아. 이광은 깜짝 놀랐다. 어제 죽도록 패주었던 조반이 오늘은 군사들이 이끌고 나타났으니 덜컥 겁이 났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습니다. 오해는 무슨 얼어 죽을. 그럼 이 멍자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낸 이놈부터 베어 죽이고 영훈방 대감께 가서 사정을 설명할 것이다. 그러고는 칼을 뽑아 정말로 이광의 목을 베어버렸다. 이광은 놀란 눈으로 피를 쏟아내며 죽었다. 조반이 사병들에게 명하여 이광의 집을 불태웠다. 그러고는 영훈방의 집으로 가 그간의 일들을 설명하였다. 영훈방은 불같이 화를 내었다. 아니 이광이 우리 집 간호인 것을 알면서 어찌 이럴 수 있는 것이요. 이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요.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우선 제 몰골을 봐주십시오. 그놈이 먼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귀족이 종놈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참는단 말입니까? 이광은 단순한 종놈이 아니요. 바로 나 영훈방의 명을 받은 사람이었어. 그런 자를 처참하게 살해했으니 이는 내게 대한 명백한 도전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감히 대감께 도전하겠습니까? 닥치시오. 일단 집으로 돌아가 처분을 기다리시오. 내 이인임 대감과 상의하여 그대를 어찌할 것인지 결정하겠소. 조반은 크게 두려워하며 영훈방의 집을 나왔다. 꼼짝없이 그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지금 가병을 이끌고 염원방의 집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이인임이었다. 그의 최측근인 염원방을 제거했다가는 결코 자시하지 않을 터 일단은 집에 가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염원방은 이인임을 만났다. 대감, 조반이 감히 우리 집 노비를 죽이고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이는 저에 대한 도전이며 대감에 대한 도전입니다. 결코 조반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런 짓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배우가 있을 터. 이 일은 소신에게 맡겨주십시오. 놈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놈의 배우는 누구인지 철저하게 파헤쳐 오겠나이다. 이인임이 물었다. 조반이 왜 그대의 노비를 죽인 것이오? 그저 제 땅에 표시를 했을 뿐인데 그놈이 감히. 이인임이 왈칵성을 내었다. 이젠 이 사람마저 속이려 하시오. 백성들의 땅을 뺏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귀족들의 땅도 뺏으려 하는 것이오. 아닙니다. 거긴 엄연히 제 땅입니다. 그렇다면 토지 문서를 가져와 보시오. 만약 이 사람마저 속이려 한다면 그땐 정말 용서치 않을 것이오. 염원방이 말을 하지 못하자 이인임이 한숨 쉬며 말했다. 초반의 토지를 돌려주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말해둘 것이 있으니 명심하시오. 말씀하십시오. 적당히 좀 해먹으세요.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꾸중만 실컷 들은 염원방이 이인임의 집을 나서며 크게 탄식하자 인견미가 옆에 와서 부하를 질렀다. 그러게 잘 좀 하시지 그랬습니까? 고작 종놈 하나 처리하는데 원이 이렇게 시끄러워서야. 아니 나만 나쁜 놈입니까? 대감은 뭐 깨끗하십니까? 나야 해먹어도 뒤탈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 하루 이틀 합니까? 에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헌데 토지는 정말로 돌려줄 생각이십니까? 미쳤습니까? 그 토지를 돌려주게. 아니 그럼 영부사 대감의 명을 거역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작은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더 큰 일로 번진다면 대감도 어찌하지 못하고 제 편을 들어줄 것입니다. 더 큰 일이라니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두고 보면 아십니다. 염원방의 더 큰 일은 다름 아닌 조반을 역도로 모는 것이었다. 이에 병력을 이끌고 조반의 집으로 쳐들어가 그의 모친과 처를 체포하였다. 그런데 정작 조반이 보이지 않았다. 조반은 어디에 있느냐? 조반은 사병을 거느리고 개경으로 갔습니다요. 이런 한발 늦었구나. 염원방은 얼른 개경으로 달려가 우왕을 알려나였다. 전하, 조반이 역모를 꾀한 것 같사옵니다. 신이 먼저 그의 반역을 눈치채고 잡아들이려 하였으나 그놈이 달아나 이곳 개경 어딘가에 숨어있다 하옵니다. 어디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모르니 도성의 전병력에게 명하여 그를 추적하게 하고 현상금도 걸게 하시옵소서. 경의 뜻대로 하세요. 헌데 이 일을 영문화 부사와도 상의해야 하지 않겠소? 이 일만큼은 소신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전하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결국 조반은 염원방에게 사로잡혀 가중고문을 당했다. 얼른 토설하여라. 역모를 꾀한 이유는 무엇이며 너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더냐? 역모라니 무슨 개수작이요. 그런 사실 없소이다. 조반은 고통스러운 고문을 받았지만 끝까지 굴하지 않았다. 한편 우왕은 최영의 집으로 찾아갔다. 전하, 어찌 이 야심한 시간에 소신의 집을 찾으셨나이까? 네, 워낙 답답하여 대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무엇이 그리 답답하시옵니까? 염원방이 지금 왜 저러고 있는지 과인은 알고 있습니다. 초반의 땅을 뺏으려다 뜻대로 안 되니 그를 역도로 모는 것이지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인은 알고 있습니다. 염원방과 같은 곤문세족들이 어떻게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는지. 이젠 하다하다 나라의 땅을 자기 땅이라 우기고 급기야 귀족들끼리 땅을 뺏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그 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한 염원방과 그의 일당들을 엄히 벌하시면 될 것이 아니옵니까? 과인이 무슨 힘이 있어 저들을 벌하겠습니까? 이래저래 눈치나 보며 그나마의 사직을 보존하면 다행인 것을요. 최영이 벌떡 일어나 큰절 올리며 말했다. 전하 곁에는 소장이 싸웁니다. 명만 내리시옵소서. 소장이 목숨 걸고 곤문세족들을 몰아내겠습니다. 곤문세족의 끝에는 이인임이 있습니다. 그 곁에는 이성계가 있고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인임의 수족인 염원방과 인견미를 먼저 친다면 승산이 있사옵니다. 또한 이성계는 이인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큰일을 이루기 위해 와신상담하고 있다고 소장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우왕이 분연히 일어나 말하였다. 그렇다면 왕명을 내리겠소.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은 힘을 합해
영문방, 인견미 등의 권문세족 일당들을 쓸어버리시오. 신채영, 목숨 걸고 전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